안녕하세요, PS입니다. 12.2 패치에서는 리롤 확률 변화와 더불어 메타가 바뀔 만한 굵직한 변경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상점 등장 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패치까지는 빠른 타이밍에 8레벨에 도달한 후에 리롤을 통해 5코스트 챔피언 2성으로 덱 밸류를 끌어올리는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5코스트 캐리 조합이 8레벨에서도 충분히 완성이 되다 보니 8렙에서 밸류를 올리는 상황이 자주 나왔죠. 그래서 이번 패치는 8레벨에서 5코스트가 나올 확률을 조정하여 5코스트 캐리 조합을 하려면 9레벨을 찍어야 가능하게 한 것 같은데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8레벨의 5코스트 등장 확률이 1%포인트 감소했지만 원래 5%밖에 안 됐던 8레벨의 5코스트 등장 확률을 생각하면 20%의 감소라 이해를 하시면 꽤 커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성을 위해 같은 기물 3개를 필요한 걸 고려한다면 지난 패치 대비 51.2%로 거의 기대값이 반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또한 뒤에서 소개드릴 용병 보상에서 니코의 부름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는 진짜 8레벨 5코스트 2성이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겠군요. 이제 8레벨에서 4코스트 캐리 조합을 할지 체력 관리를 통해 9레벨에 도달하여 기존 5코스트 캐리 조합을 완성할지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프리즘 증강체에서 생각보다 힘을 내지 못했던 사냥의 전율 3이 삭제되었습니다. 라운드의 역전승에 상당히 기여하는 사냥의 전율 1 그리고 2와는 달리 사냥의 전율 3은 확실히 넘치는 회복량의 낭비로 다른 프리즘 증강체들 사이에서 선택하기엔 좀 함정 카드의 느낌이 있었죠. 첫 번째로 시너지 관련 증강체에 있어서 몇몇 심장 및 문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챔피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호대의 심장과 문장 같은 경우 효율적인 3코스트 앞라인 기물인 레오나를 함께 주다 보니 이를 바로 시너지로 활용하여 다른 증강체들에 비해 즉각적인 덱 파워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너프를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사 촉진제가 크림 라운드가 종료된 후 체력을 회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통 5라운드까지 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체력 10 정도의 너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후반에 대사 촉진제가 나온다면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아이템 꾸러미 증강체가 랜덤성이 너무 강해서 무난하게 고르기가 애매한 선택지였는데 제조합기를 하나 주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느낌이 되었네요. 아이템을 바로 활용하여 즉각적인 덱 파워 상승을 원한다면 바로 제조합기를 통해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는 패치 내용입니다. 오른의 대장간이 프리즘 증강체에서 골드 증강체로 내려왔습니다. 12.1 패치 아이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른의 대장간 아이템이 사용되는 게임들은 평균 등수가 4등을 밑돌며 다른 프리즘 증강체에 비해 밸류가 많이 낮았는데요. 하지만 너프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완성 아이템을 하나 준다는 강점 때문에 다른 골드 증강체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선택지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주 등장할 오른 아이템, 어떤 기물에 오른 아이템이 잘 어울릴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강인함도 골드에서 실버 증강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강인함은 다른 골드 증강체들에 비해 밸류가 상당히 낮아서 소위 꽝이라고 불렸는데요. 예전에 불타는 향로 증강체처럼 실버 증강체로 낮추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조정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프리즘 증강체 밸런싱으로 큰손과 현명한 소비에서 4골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첫 시너지로 집계되면 이자를 보거나 어느 정도 다른 프리즘 증강체들에 맞춰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물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반부터 후반까지 좋은 성능으로 앞라인을 책임지던 경호대 시너지가 모든 구간에서 너프를 받았습니다. 대신 보호막 흡수량을 버프하면서 AP 관련 덱에게는 더 버티게 해주고 AD 관련 덱에게는 약간 취약하도록 조정을 하였네요. 그동안 초반에 경호대는 너무나도 좋은 성능으로 모두가 선택하는 공용 앞라인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레오나, 브라운 등 각 코스트의 효율적인 스킬 구성을 가져서 밸류가 높은 기물들이 분포되어 있었고 방어력 개수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 최후의 속상이 없는 AD 딜러를 빌드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호대 앞라인을 뚫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호대를 버프하고 그 대체제인 난동꾼을 버프하는 증강체와 기물 패치들을 통해 이제 난동꾼을 기반으로 한 앞라인 빌드업이 새로운 메타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가끔 초가스 2성이 빨리 나왔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죠. 3성 초가스를 띄우면 든든한 앞라인의 거신이 되어주지만 1성 그리고 2성 초가스는 생각보다 밥값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의 버프와 궁극기 피해량의 증가로 이제는 초가스가 조금 안정적으로 스택을 쌓을 수 있게 됐네요. 갱플랭크는 예전 너프로 용병이나 쌍발총 시너지 채우기 용도로만 사용되면서 딜러로서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2성과 3성 구간에서 데미지 상승 버프를 받으면서 이제는 시너지용으로 쓰다 버리는 기물이 아닌 활용에 따라 중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갱플랭크가 막타로 골드를 벌어올 확률이 올라갔네요. 이미 지난 패치에서 사거리 버프를 받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하이머딩거였는데 라이엇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이머딩거가 추가적인 공격 속도와 스킬 데미지 버프를 받았네요. 하이머딩거의 로켓은 5발을 발사하기
때문에 이성에서 25 데미지 버프, 삼성에선 50 데미지 버프로 빌드업과 메인 캐리 기물로 채택하기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이머딩거의 다단 버프와 12.1 패치의 확률 조정으로 인해 육료들이 뜨게 될지를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이온과 브라움이 마나통 너프를 받았습니다. 두 챔피언 모두 시너지와 상관없이 단일 유닛으로도 탱킹이 가능하고 뒷라인 캐리 기물까지 적중시키는 CC기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마나 너프를 통해 전체적으로 앞라인 기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라이엇의 패치 의도가 드러나네요. 세라핀은 이전 패치에서 버프를 받으며 이번에 함께 너프를 받은 성배와 함께 뒷라인 캐리 기물로 많이 기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궁극기의 광역딜에 대한 기대값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번 회복량 너프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르곳 같은 경우 12.1 패치 화학공학 시너지 너프 및 자체 너프로 인해 다른 4코스트 1위 기물들에 비해 더 활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 공격력 개수 쪽 버프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패치 때문에 밀려난 스태틱, 구인수 등의 아이템 외에 죽검 등을 활용한 난동 화공 우르곳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카이사는 이전 패치에서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다른 시너지 없이도 단독 캐리 기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패치에서 공격속도 0.1 너프를 받았네요. 이전 징크스가 공격속도 0.05 너프로 성능이 급격하게 내려간 것을 생각해본다면 카이사 역시 공격속도 기반의 궁극기 데미지가 올라가는 기물이기 때문에 이번 너프는 카이사에게 꽤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다. 8레벨에서 이성을 기대하는 것 역시 힘들어져서 이제는 모렐로 같은 보조 아이템을 활용하는 서브딜러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켄치 너프 사항입니다. 탐켄치는 메커니즘 자체가 성장형 챔피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성장 기대치가 높아져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탐켄치의 피량 너프와 챔피언을 먹었을 때 얻는 모든 능력치가 10%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싸움을 하다 보면 기물을 들고 이리저리 옮길 때가 많은데 그때 탐켄치에게 실수로 중요 기물을 먹여본 기억이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대기석에 있는 챔피언만 먹이로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가 대폭 버프를 받았습니다. 무려 지속시간이 8초에서 15초로 늘어나 버렸죠. 그동안 솔라리의 짧은 지속시간 때문에 강제로 바닥 배치를 하면서 솔라리를 받거나 앞라인에게만 솔라리를 주는 등 이미 배치에 제약이 있는 아이템이 성능까지 좋지 못하니 채택률과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제는 뒷라인에 솔라리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며 초반에 탱킹이 부족할 때 무난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초반에 한번 솔라리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의 특정 증강체를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던 증강체에 대해서 골드나 챔피언으로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는 저격수의 은신처의 스택이 사진과 같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내가 지킨다가 이제는 경호대 시너지의 추가 방어력을 25%만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증강체를 사용하면 이번 패치로 너프받은 경호대 시너지를 너프 전 성능보다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샤코가 나오면 3범죄 조직 또는 5범죄 조직으로 이어지는 무난한 빌드업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범죄 조직의 방어력 그리고 마법 저항력이 너프되었습니다. 체력 회복 부분은 아직 그대로이고 너프도 크지 않아서 더 지켜보고자 하는 것 같네요. 대신 7범죄 조직은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번 약간의 버프를 받아 기존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반에 넣을 게 없었을 때에는 탈론만한 게 없었죠. 탈론의 밸류가 다른 2코스트 기물들에 비해 그동안 너무 높았습니다. 탈론 역시 공격 속도에 의지를 많이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밸런싱을 위해 공격 속도 0.05 너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너프로는 탈론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소한 밸런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비전 기반 빌드를 사용할 때 직스와 백스로 요드를 받으면서 비전 마법사를 같이 받는 빌드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일성 백스의 유지력도 너무 좋았었죠. 때문에 일성 백스의 보호막 흡수량을 소폭 너프합니다. 그리고 현재 샤코를 기반으로 한 3 그리고 5 범죄 조직 빌드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적인 성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밸런싱을 위해 공격력 5 너프 정도로만 그친 모습입니다. 럭스, 진, 요네 모두 최근 4코스트 캐리덱의 핵심 기물들인데요. 그중 럭스만 상향을 받고 나머지는 너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프가 그리 크지 않고 5코스트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채택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럭스의 경우 핵심 아이템이 무한의 대검, 보석의 건틀릿, 블루에 약간의 선택지가 추가되었네요. 12.1 패치에서는 외면받았던 근접 제이스, 징크스, 빅토르가 소폭 버프받았다는 사실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성배 AP 관련 빌드로 세라핀, 오리아나 등을 딜러로 사용하는 빌드들을 견제하기 위해 성배의 주문력이 원래 수치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정손이 모든 상황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성능이 저조하다 판단이 들어 소폭 버프를 받게 되었네요. 이제는 진짜 정의의 손길을 초반에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버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띄워두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영상을 멈춰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2 패치 노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빠른 패치 내용 파악으로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